안녕하세요, 뱅커 형입니다. 오늘은 하이브 SM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지식은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선언했습니다. 하이브가 이수만 지분을 인수를 했고, 그리고 공개 매수를 선언했는데, 공개 매수가가 12만 원입니다. 이수만 지번도 12만 원에 넘겼고요. 공개 매수 가격도 12만 원이에요. 그런데 공개 매수가 시중에 나와 있는, 시장에 있는 전체 지분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25%만 인수하는 거예요. 25%만 인수를 하면, 내가 만약에 100주를 들고 있는데 공개 매수에 응했다. 그러면 25주만 사주는 거예요. 나머지 75주는 어떻게 됩니까? 안 사줍니다. 지금 SM 가격이 얼마죠? 지금 SM 가격이 11만 4,700원에 오늘 끝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11만 4,700원에 100주를 샀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장 가격이, 만약에 시장에서 오늘 고가가 얼마예요? 11만 7천 원이잖아요. 그죠? 11만 7천 원. 가끔 보면은 추가 공개 매수가 나올 것 같다. 카카오가 13만 원에 공개 매수 가자. 14만 원에 공개 매수 가자. 이러한 소문이 들리면, 이러한 시장 참여자들이 이러한 예측을 하면, 지금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12만 원을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히 제 의견인데, 그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는 약간 투기적인 것 같아요. 스페큘레이션인 것 같은데, 12만 원보다만 싸면 내가 11만 9천 원에 샀든 11만 8천 원에 샀든 11만 7천 원에 샀든 공개 매수에 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지분의 최대 100%고, 아니면 안분비례해서 25%까지 사준다는 거예요. 내가 100주를 주식을 샀다. 시장에서 지금 11만 4,700원에 만약에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25주를 공개 매수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5,300원이 남는 거죠. 주당 5,300원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매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12만 원이 안 넘어가는 가격에서는 무조건 이거 살려고 할 거고요. 무조건. 그리고 12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장중에 뭐 갑자기 뉴스가 나오고, 그러면 시장에서 파는 게 맞겠죠. 단 카카오가 12만 원보다 더 높은 X라는 가격에 공개 매수를 안 한다는 조건 하에.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일단 외국인 기관 이렇게 들어왔는데, 오늘 외국인은 31만 5천 주를 샀고 기관은 38만 8천 주를 팔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공개 매수는 장외에서 발생하거든요. 장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득이 생긴 금액에서 아마 22%를 세금으로 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당 내가 11만 4천 원에 11만 4,700원에 사서 12만 원을 공개 매수하면 5,300원이잖아요. 이거 곱하기 0.22%를, 곱하기가 이게 아니죠. 네. 자, 곱하기 0.22%를 아마 세금으로 내야 될 거예요. 요거는 제가 좀 정확하게, 저 공개 매수 응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가 아니면 16.5%인가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좀 알아보고 댓글로 남겨드리든가 할게요. 그래서 장외 거래기 때문에, 장외는 이득이 나면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득 금액에 대해서. 자, 그러면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100주에 대해서 운이 나쁘면 25%밖에 공개 매수가 안 돼요. 그리고 75%는 시장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개 매수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하이브가 나중에 전체 지분을 다 사서 이거 상장 폐지시켜 버리겠다. 내가 그냥 100% 자회사를 편입하겠다, 하이브에. 그렇게 할 가능성은 되게 낮은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12만 원 말도 안 돼. 우리 공개 매수 더 비싸게 사줘. 이러고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요거 보시면 지금 일반 주집은 전량 매입 요구, 공개 매수 단가 낮다 주장하고 있는데, 하이브가
훨씬 더 지금보다 큰 돈을 들여서 SM을 전체를 다 매수한다? 아무리 방시혁과 이수만 관계가 끈끈하다 그래도 저는 이 시나리오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들 주장이고 이들도 지금 온라인도 굉장히 이득이 많이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온라인도 되게 팔고 싶을 거예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졌는데 여기서 카카오나 하이브를 더 자극해서 더 높은 가격에 공개 매수를 하게 할까? 근데 그게 이제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어디까지 하다가 온라인으로 갔다 왔냐면, 자, 일단 장외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22% 정도 세금이 발생한다. 그러면 자,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되냐 하면은 하이브는 SM이라는 회사를 사는데 SM이라는 회사의 가치가 지금 뭐 지금보다 훨씬 갑자기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건 아니지만 온라인이든지 뭐 개인 주주든지 누구들이 자꾸 야 12만 원 갖고는 안 돼. 더 비싸게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이브는 품질은 같은데 더 비싸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회사 SM이라는 회사를 12만 원이 아니라 더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브는 뭐죠? 같은 물건을 왜 더 비싸게 사? 더 비싸게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싸게 사면은 하이브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죠. SM 주주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12만 원에 공개 매수 응하면 되는데 12만 원까지는 일단 어느 정도 자기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몇 주를 갖고 있던지 간에 12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안전빵인데 이게 뭐 카카오가 13만 원에 할 수도 있겠네. 아니면 하이브가 더 올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장 내에서 12만 원에 샀든 11만 원에 샀든 얼마에 샀든지 간에 12만 원보다 낮으면 무조건 공개 매수에 응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이브는 무조건 12만 원에 사줘야 되고 지금 다른 주주들이 더 비싸게 사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이브는 똑같은 품질의 물건을 사는데 SM이라는 회사를 물건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사는데 더 비싸게 사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SM 주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이브는 손해죠. 왜 손해예요? 똑같은 걸 더 비싸게 사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기관 외국인 둘 다 하이브를 팔았고 저는 하이브가 이제 장중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뭐 시너지가 나고 오케이. 그 위버스에 SM 소속 그 연예인들을 전부 다 탑재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올려서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지금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잖아요. 거기에 올렸을 때 시너지 효과 나고 다 좋아. 근데 그 시너지 효과가 당장 나는 건 아닌데 당장 12만 원을 13만 원, 14만 원에 만약에 공개 매수가를 올리게 되면은 이거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이브도 단기 차익금 증가가 나왔잖아요. 돈을 빌려서 SM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브 주주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왜 똑같은 품질의 기업을 당장 그쪽 주주들이 원해서 더 비싸게 사줘야 되냐. 그럼 주주 손해잖아요. 하이브 주주들한테는. 그래서 하이브를 파는 겁니다. 그리고 SM은 일단 12만 원보다 낮게 형성되었을 때 주가가 낮게 샀을 때 공개 매수에 응할 수가 있고 카카오가 더 올릴 수도 있고 하이브가 공개 매수 가격을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굉장히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데 기사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반 주주들 지분을 과연 다 사줘야 되냐? 그 방시혁 의장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딱 적당하게 산 것 같아요. 좋은 가격에 이수만 회장도 12만 원이면 오케이 그 가격에 지분을 넘겼고 공개 매수도 12만 원에 한다고 했는데 이미 싼 가격에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온라인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안 된다. 더 높게 사달라.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만약에 주당 만 원이라도 올라가면 수십만 주를 들고 있는데 이익이 더 막대하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는 다 끝났다. 사실 카카오가 여기서 돈을 더 써가지고 뭐 대항 공개 매수를 하고 뭐 이럴 가능성까지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좀 SM도 팔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정석으로 플레이하자. 하이브 팔고 하이브는 그 캐시 아웃플로우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 팔고 그리고 SM 사자. 요렇게 시장이 움직였다.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보다도 가격이 내려왔잖아요. 어제 종가보다도.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SM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이브는 지금 가격이 조금 내려왔어요. 근데 만약에 공개 매수가가 12만 원에 유지가 되고 SM을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그 가격이 그대로 12만 원에 완료가 된다. 그러면 하이브를 사는 주주 입장에서는 하이브를 아직 사지 않은 외부 주주 입장에서 보기에는 하이브 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SM과 결합해서 발생하는 시너지에 프리미엄을 줄 수도 있다. 그럼 하이브 싸다 사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